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이찬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시죠. 네, 5위는 바로 하이트 진로였습니다. 맥주 신제품 켈리가 시장에 안착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축소되고 있고 11월에 단행된 소주와 맥주의 판가 인상으로 원가 상승 부담을 상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에 하이트 진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위도 만나보시죠. 뷰노가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0%나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 역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제 숨고르기를 마치고 상승 랠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위도 만나보죠. 한국타이어가 지난 3분기 깜짝 실적을 낸 데 이어서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타이어 관련주들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질주를 펼칠 수 있는 배경, 대표님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나 지금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네. 11월 1일 발표한 한국타이어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1.8% 증가한 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106%나 증가를 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의 이제 50%를 이제 웃돈 호실적이기 때문에 좋은 기록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들의 판매 가격 인상 효과와 함께 운송비 그리고 재료비 원재료 가격의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이제 대폭적으로 계속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요. 네. 이에 따른 증권사들의 수익성 개선 전망 리포트들이 또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 또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실적만큼 강력한 호재는 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타이어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스마일을 들어주셨는데 네. 한국타이어 주가 전망도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방긋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이제 합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5조를 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완성차 업계의 실적 파티는 올해까지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신차 대기 수요가 대부분 소진된 데다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구매 위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네. 타이어 업계는 좀 달라요. 이제 자동차 판매 감소와 상관없이 올해 이어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먼저 재료비와 물류비의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점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매출 원가율이 지난 2년보다 이제 올해와 내년 더 좀 하락할 전망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이제 교체용 타이어로 벌고 있기 때문에 신차용 타이어가 좀 덜 팔리더라도 수익성은 충분히 방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경기 수요 둔화와 성장이 정체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만 비용 지출 정상화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통해서도 차별화된 실적을 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한국 타이어 말고도 이제 넥센 타이어라든지 금호 타이어도 좀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세와 무관하게 계속 질주를 펼치고 있는 타이어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한 후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핫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2위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영 쇄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장에서 주가도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위 종목도 만나볼까요?
1위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OCI 홀딩스의 첨단 화학 소재 합작사 피에노 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배터리 음극재 코팅용 피치를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슈로 반짝 급등세를 보인 후 조정을 보였던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개별 호재도 있었지만 역시 테슬라발 훈풍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퓨처엔 물론 개별 소식도 전해드렸다시피 있었지만 전일 테슬라의 4%대 급등, 이 소식이 2차 전지 반등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스코 퓨처엔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도 올랐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 급등의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 주문 계약 시 구매자들이 허가 없이 첫 1년 이내에 차량 판매 금지를 넣은 것부터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신차급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팔이를 좀 금지한 만큼 신차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승 이유로 좀 보자면은 인도와 테슬라의 공장 유치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영국 주유소 이제 운영업체인 이지그룹이 테슬라 충전 장치를 주유소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호재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글쎄요. 글쎄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단기간으로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반등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11월 형성한 이제 35만 원, 36만 원대 주가 부근까지는 시장 반등과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은 근데 이제 다른 업황 좋은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지 않을까, 힘겹지 않을까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을 좀 일단 봐야 되는데요.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양극재 판매량은 늘었지만 판가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 또 60% 정도 감소한 수준이거든요. 4분기에도 이제 양극재 판가는 쉽게 반등이 쉽지 않은 만큼 4분기에도 영업이익 실적이 개선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은 테슬라발 훈풍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역시나 훈풍을 불어 넣어줬는데 사실 고점 대비 아직 주가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바닥일지 아니면 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차 전지주 투자 포인트와 함께 탑픽 종목이 있다면 같이 함께 전해주시죠. 2차 전지주 제가 전에도 의견을 좀 전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 등의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에 있는 상황이고 또 4분기에도 이제 반등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전기차 수요 이제 감소 추세도 빠르게 회복 전환되기는 좀 힘들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분명히 올 거예요. 오겠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가 그래도 반등을 좀 한다면 역시나 탑픽은 에코프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으셔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신규 진입이라면은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11월에 형성한 80에서 90만 원 라인까지는 그래도 시장 반등 시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찬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